세트 메뉴를 시켰는데 그 중에 게살 수프가 나왔습니다. 게살 수프예요. 간은 잘 맞고요. 진짜 게살이겠죠? 게맛살 아니겠죠? 코스리에 또 들어가 있는 샤오마이가 2개, 한 사람당 하나씩. 와인을 따놔야 돼요. 짠! 산도 적당히 있고 탄닌은 굉장히 부드럽고요. 과일향, 꽃향 되게 좋죠 지금. 트러플 샤오마인가 보네요. 트러플 향 나요. 안에 새우가 들었을 거라고 상상을 했는데 돼지고기가 든 것 같고요.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와, 오늘 와인 진짜 좋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아까는 샤오마이를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샤웡바오죠. 제 중국 발음, 음식 발음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중국에 오래 살았습니다. 중국에서 일했고요. 중국어를 통역 없이 맨날 했습니다. 육즙이 터져버려서 이 육즙이 막 보이죠 지금? 막 뚝뚝 흐르고 있죠? 서비스로 세트 메뉴에 없던 걸 하나 추가로 주셨어요. 홍소새우?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오늘의 와인은 샤또네프 디파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외국에서도 다 CDP라고 줄이죠. 샤또네프 디파프, 불어로 하면 샤또 캐슬이죠. 네프, 뉴거든요. 새로운. 뒤, 어브예요. 어브, 뭐뭐의. 파프는 팝입니다. 팝, 교황님. 그러면 교황의 새로운 성 이라는 뜻이 되죠. 14세기 때 프랑스 왕이랑 교황이랑 다툼이 일어나서 싸웠죠. 프랑스 왕이 이겼어요. 교황이 죽임을 당하고 프랑스 왕이 프랑스 사람을 교황으로 임명한 다음에 로마에 있는 교황청으로 간 게 아니라 프랑스 남부의 아비뇽이라는 곳에 아예 살게 했죠. 교황의 거처가 이태리에서 프랑스로 바뀐 겁니다. 성당에서 미사를 지내면 항상 와인 마시잖아요. 그 미사 중에 와인 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와인이 많이 필요하다고요. 신부님들도 마셔야 되고. 그래서 프랑스 왕이 땅을 하사합니다. 교황한테. 가비뇽이 여기 있으면 이 위쪽에 있는 그 남부론 그 지방에서 최고로 좋은 땅을 교황한테 주죠. 새로운 교황한테. 그 동네가 샤또데프 뒷바프예요. 노른자위 땅이에요. 최고로 좋은 남론에서. 준 형태로 봐서는 이 야채와 이거를 같이 먹으라는 것 같은데, 근데 입이 작아서 먹방하는 분들은 맛있게 이걸 다 드시던데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달짝지근한 체리 잼 같은 거를 얹은, 하나도 안 맵고요. 맛있어요. 근데 굉장히 단데 맛있어요. 안에 새우는 굉장히 큰 게 들어가 있어요. 남부론이면 프랑스에서도 꽤 남부거든요. 거의 지중해까지는 안 가도 그 직전까지 가는. 론에 북부론이 있고 남부론이 있는데, 북부론은 협곡을 따라서 물살이 굉장히 세게 흘러내려오죠. 근데 이 남부론 쪽으로 내려오면 갑자기 평지가 나오면서 이렇게 쭉 삼각수처럼 강도 갈라집니다. 론강이 갈라지면서 이 빠르게 내려오다가 이 유속이 느려지면, 여러분들 이거 지구과학 시간에서 옛날에 배운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돌들이 많이 퇴적됩니다. 강물 따라 내려오던 돌들이 제일 많이 퇴적되는 그 지역이 샤또네프 뒷바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큰 돌들이 많아요. 프랑스 말로는 갈레죠. 사진 같은 거 찾아보시면 정말 돌이 흙보다 많아요. 이 돌들이 낮에 햇빛을 받으면 열을 보존했다 온돌처럼 저녁 때 서늘해지더라도 열기를 땅에 전하죠. 그럼 포도나무들이 그 지역의 평균 기온보다도 더 많이 이제 열을 받는 거죠. 그래서 포도를 아주 완숙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샤또네프 뒷바프 와인이 남부론에서는 최고로 유명하죠. 그 옆에 이제 아주 비슷한 스타일의 지공다스라는 마을 곳도 가성비 좋다고 알려져 있죠. 남부론의 와인을 얘기하려면 포도 품종이 GSM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드르, GSM 블렌딩이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그르나슈가 제일 많이 들어가 있고 시라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르베드르, 간혹 생소 같은 거 조금씩 양념으로 넣는 경우가 있고요. 샤또네프 뒷바프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블렌딩할 수 있는 포도 품종의 개수가 13가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와인을 만들 때 향수 만들듯이 아예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 넣고 요거는 많이 넣어볼까, 요거 좀 조금 넣어볼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와인입니다. 전문가가 그거를 맛을 만들어냈으니
맛이 없을 수도 없고, 또 교황한테 바치는 거니 또 맛없게 할 수도 없고, 13가지 품종을 다 블렌딩 하려다 보니 그걸 따로따로 다 발효하고 다 숙성하고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올라가잖아요. 그걸 또 고도로 훈련된 와인메이커가 와인을 창조해내야 되는 거니까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품질은 항상 보증돼 있습니다. CDP 중에 맛없었던 거 기억나나요? 네, 저는 나요. 한 번 있었어요. 와, 그거 났어요. 야생동물. 무르베드르가 이제 야생동물을 담당하거든요. 세트 메뉴의 구성품 중에 하나인 버터 마늘 꼬바로우입니다. 버터는 여기만 있으면 안 되니까 얘도 좀 주고. 이 와인이 재밌는 게 한 번 맡을 때마다 다른 향이 나요. 쭉 불러볼게요. 지금 나오는 대로 한 번 이렇게 흔들어서, 이번에는 야생동물, 보라색 꽃향, 라즈베리. 그래서 이 샤토네프 딥바프를 마실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게 13개의 포도 품종까지를 블렌딩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포도 품종의 특성, 저 포도 품종의 특성이 이렇게 잘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향도 나오고 저 향도 나오고 뭐 오만 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저번에 지인이 성당의 신부님한테 와인을 선물해야 되는데 금액대랑 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서 추천을 해달라고 해서 샤토네프 딥바프 추천했습니다. 교황한테 바치던 와인인데 신부님한테 바치면 뭐 되잖아요. 부드러워요. 저는 지금 마셨을 땐 삼키고 나서 목 뒤가 써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꽤 높을 거라는 생각을 문득 했습니다. 와, 와인을 마시려고 잔을 이렇게 들면 코로 들어오는 향이 일단 기분을 확 좋게 해요. 그 다음에 와인이 입에 닿아요. 그 다음에 또 와인이 막 입을 좋게 해요. 또 삼켜요. 또 기분이 좋아요. 3단계예요. 3단계 지금. 이 잔이 뒷부분이 좁은데 이 와인이 강렬한 등급의 향이라서 이 좁은 데로 지금 코로 슉 집어넣어 주니까 일단 와인이 입에 닿지도 않았는데 기분이 일단 좋아져요. 색깔은 깊은 루비죠. 눈물 보이세요? 눈물? 와, 눈물 아주 그냥 끈적끈적 아직도 내려오고 있어요. 알코올 도수는 아주 높은 거로 강렬한 아로마, 아까 나왔던 게 레즈베리, 붉은 자두, 붉은 체리 잼도 있는 것 같아요. 끈적끈적한 참나무 정향이 있고요. 감초, 3차향 쪽에서는 야생동물, 포도품종 무르베드르가 원래 그런 향이 좀 나거든요. 또 3차향에 이제 오래된 가죽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까는 제라늄 뭐 이런 꽃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사라졌어요. 취했나요, 제가 벌써? 도수 높을 것 같아요. 15.5. 원래 샤토네프 딥바프가 양조를 30일 이상 해요. 발효를 하면 이제 온도가 올라가니까 그러면 효모 활동이 중지되잖아요. 그래서 온도를 내려가면서 아주 길게 합니다. 바롤로처럼. 그르나슈가 원래 당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로 그게 전부 바뀌어야 되니까 얘를 온도 조절을 하면서 끝까지 놔둡니다. 아마로네도 그렇잖아요. 드라이한 와인이죠. 매콤한 게 후추 같은 향신료 향이 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이 달짝지근한 꽃향 같은 건 뭐예요, 이거? 감초하고는 좀 달라요. 감초는 또 다른 달짝지근함인데, 아, 이거 모르겠어요. 뭐, 괜찮아요. 돼지고기인데, 탄도 높은, 오크 숙성 좀 진하게 한 이런 화이트 와인이 좋았을 것 같고, 지금 이 와인도 잘 어울립니다. 페어링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냥 페어링이 좋다는 건 이런 거 아니에요? 음식만 먹어도 맛있고 와인만 마셔도 맛있는데 두 개를 같이 마셨더니 더 맛있더라. 이런 페어링 좋은 거 아니에요? 위에 갈색 부분이 진짜 누룽지를 얹은 것 같아요. 요거 해물 누룽지탕 시키면 나오는 그 누룽지 있잖아요. 겉에 진짜 누룽지 같은 걸 얹었어요. 짠. 근데 알코올이 살짝 튀어요. 씁쓸함이 너무 세요. 밸런스 측면에서 저는 1점만 빼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써지죠? 근데 단 거를 계속 먹어서 그런가요? 탄닌이 의외로 중간 플러스가 가요. 되게 부드럽고 고운 모래의 탄닌인데 서해안에 있는 아주 고운 모래. 탄도는 아까는 중간이었어요. 쓴맛이랑 신맛이랑 약간 혼돈이 됩니다. 이게 써서 침이 고이는 건지 쉬어서 침이 고이는 건지 탄도는 중간 플러스로 수정하고요. 바디도 풀바디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음식 안 먹은 지 오래됐고 와인만 지금 3모금 0거품 먹었더니 지금 음식에 이런 영향이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감초 맛이 쭉 지속되는 달짝지근한 아주 긴 여운이 있습니다. 목 넘김 뒤에 오는 쓴맛과 별도로 또 약간 달달한 감초 맛의 여운이 10초 이상 지속되는 종합 품질 평가를 해보자면 복합미는 굉장히 좋아요. 밸런스는 1점 빼야 될 것 같아요. 알코올이 너무 세요. 마셔본 와인 중에 15.5%면 주정 강화된 와인 빼고는 거의 최상이죠. 효모가 16도 이상에서는 활동이 중단되잖아요. 15.5가 맥시멈이죠, 거의. 풍미향도 매우 좋고 여운도 굉장히 깁니다. 다양한 향 나는 건 정말 최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이 좀 튄다는 거에서 하나 감점을 해서 오늘은 매우 좋은 등급의 와인으로 품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숙성 잠재력은 어떻게 보세요? 보통 샤토네프 디파프 하면 어떤 분들은 20년은 숙성해야지 제맛이 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5년 10년은 문제 없어 보여요. 더 좋아질 거라고 판단됩니다. 비비노 점수를 주자면 그래도 저는 4.2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식으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해삼도 있고 오징어 숙회 같은 것도 있고 새우도 있습니다. 샤토네프 디파프는 항상 이렇게 열쇠가 이렇게 크로스로 있고 위에 황관 같은 게 있습니다. 교황의 표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오래된 그림들 보면 보통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제자 중에 베드로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말이 성경에 나오나요? 천국의 열쇠를 너한테 주겠다 하고 베드로한테 줬다는, 초대 교황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로마의 바티칸시티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있죠. 베드로 무덤이 그 지하에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아무튼 샤토네프 디파프는 이 양각이 돼 있어요.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그 병만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도멘이라고 써 있죠. 프랑스 와인에서 도멘이라고 써 있으면 양조를 스스로 하고 병입도 스스로 하는 이런 곳을 도멘이라고 하고요. 메종이라고 써 있는 경우 있습니다. 이 경우는 네고시앙처럼 포도를 사오거나 다른 밭에서, 아니면 아예 양조까지 한 걸 사오거나 병입을 하는 곳을 이제 메종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멘이 자기가 병입까지 해서 더 좋은데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과연 어떤 게 더 좋은지는 기계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고요. 그래도 저는 일반적으로 도멘이라고 써있는 곳을 더 선호합니다. 짠짠, 안녕.